안녕하세요. 삼성중공업 캐드 개발 전용수입니다. 스튜디오에서 한다고 해서 앉아서 할 줄 알았는데 서서 하려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저는 유니티를 이용하여 개발한 모시스 프로젝트 개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시스 프로젝트는 모바일 스트럭처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약자로 기존 조기 도면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3D 뷰어입니다. 우선 제가 임의로 지은 프로젝트 이름으로 나중에 변경될 수는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아시겠지만 삼성중공업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삼성중공업은 컨테이너선, LNG선 같은 큰 선박, 그리고 석유 관련 해양 플랜트들을 짓는 회사입니다. 1974년도에 설립되었고 현재 만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135척의 선박과 플랜트를 완성하였습니다. 회사 부지는 400만 제곱미터로 약 야구장 400개에 달하는 면적이죠. 이런 정보들은 저도 회사 홈페이지에서 포함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회사 홈페이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성중공업 캐드 개발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캐드는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의 약자로 요즘은 설계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명사처럼 쓰이고 있죠. 참고로 당사 조선에 사용하는 캐드로는 헥사곤 PPM사의 인타그래프 스마트 3D를 사용하고 해양 플랜트 쪽은 아비바사의 아비바 마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CAD 프로그램들을 잘 쓰도록 도와주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주며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직접 개발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 팩토리와 디지털 트윈 같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되면서 CAD에 입력되는 데이터들이 중요해짐에 따라 우리 부서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기존 2D 도면을 3D 형태로 바꾸려 할까요? 아마도 보시는 분들 중 어떤 분들은 그냥 있던 2D 도면을 하면 되지 굳이 이런 것을 왜 개발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전형적으로 변화를 싫어하시는 분들인데요. 우리 회사도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아시다시피 설계 시스템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수기에서 PC로, 그리고 2D에서 3D로. 하지만 현장에서 보는 도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조기 도면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3D로 구현함으로써 얻는 이점은 없을까요? 그래서 우선 3D로 바꿈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기존 도면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선소에서는 배가 워낙 큰 구조물이다 보니까 블록 단위로 쪼개서 건조를 합니다. 배 하나당 총 400개 정도의 블록이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에 표현된 도면들은 모두 한 블록을 조립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통 한 블록당 30에서 40장 정도로 구성되죠. 조선소에 이제 처음 입사한 신입사원들에게 이 도면들을 주고 3D로 모델링을 한번 해보세요. 또는 이제 극단적으로 블록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아마 멘붕이 오겠죠? 저도 사실 처음 이 도면을 봤을 때 살짝 멘붕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 회사에 입사한 사람이 4주 동안 교육을 받고 일을 좀 해봐야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런 2D 도면들을 조합하여 3D로 이해하려고 하면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죠. 현장에서 부재를 잘못 배치할 수도 있고 설계에서 이제 점선을 실선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현장과 설계 간의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심하면 이제 현장 오작까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도면을 3D로 구현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바로 2D와 3D의 이해도 차이 때문이죠. 3D 공간에서 이제 모델링 하거나 제조해야 하는 블록을 파악하는데 아무래도 2D보단 3D가 낫겠죠. 이전 페이지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배를 지을 때는
블록으로 나누어서 조립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블록도 제법 큰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것을 여러 스테이지로 나눠서 조립을 하게 되죠. 블록은 크게 서브 블록, 프리 서브 블록으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블록, 서브 블록, 프리 서브 블록 하위에는 여러 개의 어셈블리들이 존재하며 또 각 어셈블리 하위에는 프리 어셈블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각 스테이지에서 조립하시는 분들은 플레이트라고 불리는 철판과 프로파일이라고 불리는 보강재를 용접하여 프리 어셈블리, 프리 서브 블록, 블록 수두로 조립을 하게 되죠. 문제는 각 스테이지에서 조립하는 분들이 모두 동일한 도면을 보고 작업하신다는 겁니다. 블록 단위로 제작된 도면은 스테이지와 관계없이 모든 정보를 노출시키게 되죠. 쉽게 말해서 블록 작업자분들은 블록 조립 정보만 필요하지만 하위에 있는 서브 블록, 어셈블리 조립 정보까지 보게 되고 반대로 이제 어셈블리 작업자분들도 이제 어셈블리 조립 정보만이 필요하지만 상위 블록, 서브 블록 정보까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시스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각 스테이지별로 조립에 필요한 정보만을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 작업자분들은 블록 조립 정보만 보고 조립을 하게 되고 어셈블리 작업자분들은 어셈블리 조립 정보만을 보고 조립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각 스테이지 담당자들은 필요 없는 정보는 제외하고 필요한 정보만 보고 실수 없이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소에서는 이전에 지은 배들과 비슷하거나 심지어는 시리즈 호선이라 해가지고 동일하게 생긴 배들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설계했던 도면을 찾아볼 때가 많죠. 특히 기존에 설계한 도면들에서 잘못되어 수정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정된 내용들은 각 도면 파일에 기록되다 보니까 이제 블록당 40장이나 되는 도면에서 원하는 내용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마크를 하긴 하지만 눈에 확 띄지는 않죠. 그래서 비슷한 블록을 하면서도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시스에서는 각 버전별로 이제 수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추후 비슷한 블록을 설계할 때 수정된 내용을 쉽게 찾아보고 반복되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실수들이 없어지면 설계와 현장의 커뮤니케이션 비용뿐만 아니라 현장 오작 가능성도 확연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설계뿐만 아니라 이제 전사적으로도 커다란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까지 왜 3D 뷰어를 개발하는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왜 프로젝트 엔진으로 유니티를 선택했을까요? 기존 도면을 대체할 3D 뷰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3D 모델링은 물론이고 현장 사용을 위해 태블릿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작동을 해야 합니다. 거기다 개발 기간도 1년보다 적은 상당히 짧은 기간이었죠. 바닥부터 짜기에는 개발 내용이 너무 많았고 모바일에도 구현해야 하는 만큼 이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렇다고 PTC, 다소에서 개발한 산업 솔루션을 적용하기에는 개발할 내용에 비해 이 산업 솔루션들이 너무 오버스펙이고 기능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조선소에 이제 특화되도록 최적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모바일 구현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요. 그래서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고 생산성이 뛰어난 3D 엔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니티를 선택하게 되었죠.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처음 맡을 당시에 평소에 제가 게임을 좋아해서 그런지 바로 두 개의 엔진이 떠오르더라고요. 유니티와 언리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언리얼 쪽에 무게를 더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에서 언리얼로 이제 VR 프로젝트를 개발한 실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저기 알아보니 3D 그래픽 때깔도 더 언리얼 쪽이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내용으로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내용으로 확실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두 엔진 모두 그래픽 성능은 본 프로젝트에 필요한 성능보다 차고 넘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막상 언리얼로 시작하려고 보니까 컨택 포인트를 못 찾겠더라고요.
VR 프로젝트는 당사 이제 연구소 개발자들이 직접 개발을 했고, 저는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에 유니티 쪽으로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유니티 컨택 포인트는 어렵지 않게 찾았고요. 연락하고 여차여차해서 작년 유나이트 서울 2019에서 유니티 서광욱 본부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보험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이제 긍정적으로 봐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유니티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실 모바일에서 개발된 리퍼런스들은 이제 유니티가 압도적이었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험 프로젝트의 그래픽 퀄리티도 그게 중요하지 않기에 지금 생각해보면 유니티가 최적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쓰는 주 언어도 이제 C샵이었으니 금상첨화였죠. 아키텍처는 이런 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미 CAD에는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는 3D 모델과 생산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3D 데이터는 CAD에서 SAT 파일 포맷으로 추출한 후 이제 배치 서버로 전송하고요. 생산에 필요한 정보는 이제 메타데이터로 우선 SQL 운영 중인 서버에 SQL 테이블 형태로 저장하고 CSV 파일로 추출하여서 배치 서버로 전송을 합니다. 메타데이터들을 굳이 SQL에 우선 저장하는 이유는 히스토리도 추적하고 SQL로 필요한 정보만 CSV 파일로 쉽게 추출하기 위함이죠. 이렇게 CSV 파일도 배치 서버로 넘어가면 픽시즈 스튜디오 배치 프로그램으로 CAD의 3D 데이터가 경량화됩니다. 픽시즈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유니티 남수구님 세션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프로젝트에서 배치 시스템을 구현하셨습니다. 경량화가 완료되면 유니티의 배치 모드로 경량화된 3D 데이터 파일과 메타데이터가 담긴 CSV 파일을 이용해 에셋 번들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모시스 뷰에서는 이 생성된 에셋 번들 파일들을 불러와서 정보를 볼 수가 있죠. 네. 모시스를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3D 데이터를 가볍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CAD 데이터가 무겁기 때문에 만약 그대로 태블릿 같은 모바일 장비에 올리면 프레임이 많이 내려가겠죠. 그럼 화면도 버벅거리게 되고 사용자분들도 사용하기가 불편하실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욕을 많이 먹겠죠. 그래서 3D 데이터 경량화가 필요했고 이제 다행히 픽시즈 스튜디오라는 좋은 솔루션이 있어서 적용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테스트로 한 블록을 적용하여 최종 데이터 용량과 비교를 했더니 무려 94%가 줄었더라고요. 물론 메쉬가 커서 자세히 확대해 보면 좀 투박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눈에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리소스 데이터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게 게임 엔진이다 보니까 게임을 예로 드는데요. 게임 프로젝트는 3D 모델이라든지 스플라이트 같은 리소스 데이터를 하나의 프로젝트에 모두 임포트할 수가 있죠. 하지만 보험 프로젝트는 모든 데이터를 프로젝트에 넣기가 불가능했습니다. 블록을 경량화하면 20메가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그 블록이 배 한 척에 400개나 있으면 이제 건조적인 배도 수십 척에다가 또 데이터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시스에서는 런타임 상태로 블록 데이터를 불러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프로페셔널 서비스는 해결책으로 에셋 번들이라는 기능을 소개해 주셨고 저희는 이제 에셋 번들을 이용하여 블록의 기능을 개발할 수가 있었죠. 생각지도 못했던 이슈로는 바로 디멘전 구현이었습니다. 도면을 보면 이제 거리 측정을 위해서 디멘전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데요. 경량화된 3D 모델에서 디멘전을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픽적인 면에서는 이제 유니티 개발자분들께서 구현해 주신다고 해도 디멘전을 만들기 위해서 두 포인트를 선택하는 것이 이슈가 되었죠. 이 평판이 보기에는 그냥 평판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크게 확대해 보면 두께가 있는 얇은 직육면체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포인트를 찍기가 쉽지가 않죠.
거기다가 플레이트와 프로파일 엣지 선들을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오브젝트로 생성하면 그만큼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특히 형상이 복잡한 프로파일들이 문제가 되었죠.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해결책으로 생각한 것이 스마트 3D라는 CAD에는 리프 시스템이라는 지오메트리가 존재하는데 이 지오메트리들이 평면 또는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오메트리들의 엣지만으로 디멘전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바로 저희 설계에 확인을 했죠. 이 정도로 디멘전이 생성되면 충분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계에 컨펌을 받고 이 지오메트리들로 라인을 생성하고 그것을 선택하여 디멘전을 만들 수 있도록 개발을 하였습니다. 요 파란 선들이 선택할 수 있는 라인들이죠. 그래서 사용자들은 좀 더 쉽게 디멘전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개발된 모시스를 데모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시스를 실행하게 되면 이런 첫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셀렉트 블록, 다운로드 블록, 세팅 이렇게 세 가지 칸이 있는데요. 셀렉트 블록 부분은 PC, 태블릿 같은 자기 장비에 다운받아져 있는 블록을 분류할 수 있고 이제 다운로드 블록에서는 사용자가 자기 권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블록을 자기 장비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세팅에는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할 수 있는 버튼과 폰트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추후 세팅에는 기능이 더 추가될 예정이고요. 원하는 블록을 선택하게 되면 로딩 시간이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로딩 시간이 좀 더 길다고 하더라고요. 예, 블록을 불러오고 나면 중앙에 블록이 표현되고 주위 기능들이 활성화됩니다. 우선 오른쪽은 메인 툴바고요. 아래쪽은 메인 툴바고요. 왼쪽 아래는 사이드 메뉴가 있습니다. 이 사이드 메뉴는 어떤 스텝, 어떤 태스크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리스트 뷰가 있고 그 아래는 속성을 볼 수 있는 프로퍼티즈가 있죠. 화면은 3D인 만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좌표축과 카메라가 평행하게 놓이면 부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좌표계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오른쪽 상단에 뜬 화면은 커맨 뷰라는 기능인데요. 축 방향뿐만 아니라 자주 사용하는 ISO 방향으로 카메라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사이드 메뉴 기능을 사용하는데요. 현재는 스테이지 필터 기능입니다. 스테이지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제 각 스테이지별로 선택할 수 있는 오브젝트가 나타나죠. 블럭이라든지 서브 블럭이라든지 뭐 그런 거가 나타나고요. 지금은 이제 블럭 스테이지로 B150P라는 블럭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서브 블럭 스테이지로 서브 블럭을 선택할 수가 있죠. 예, 프리 서브 블럭 스테이지입니다. 편의상 이렇게 서브 필터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한 이유는 작업자분들께서 이렇게 나눠서 작업을 하시거든요. 예, 리스트 뷰는 이렇게 대상 오브젝트들이 많을 경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선택도 가능하고요. 상단에 텍스트 박스를 이용해서 찾고 싶은 대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한 어셈블리를 선택하여 커먼 태스크로 넘어왔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사이드 메뉴와 리스트 뷰 등을 하이드하여 화면을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 같은 이런 화면이 작은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 보강제 부분 중간에 이제 탁자 모양의 심볼이 보이는데요. 몰드 방향을 알려주는 심볼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하나의 철판을 절단한 후에 이제 다른 철판이나 보강젠을 붙이는 라인을 이제 마킹사 분들께서 마킹을 하시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붙는 부분에 선을 긋는 거죠. 그리고 조립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철판에는 두께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면을 기준으로 붙여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볼을 보고 어느 면으로 붙일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심볼로 인해서 마치 기존 도면과 같이 이제 몰드 방향을 전체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사이드 메뉴를 보시면 아까와 달리 아이콘들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오브젝트 형상들을 타입별로 show, hide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타입만을 볼 수 있는 거죠. 인접 부재 하이드, 부재 하이드, 그리고 용접 정보 하이드, 심볼 하이드, 플레이트, 프로파일, 선행 소존 지금 여기 없고요. 예, 몰드 심볼 쇼, 용접 정보 이런 식으로 쇼 하이드가 가능합니다. 예, 오브젝트를 찍게 되면 오른쪽 아래쪽 프로퍼티에서 속성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선택을 해제하면 상위 어셈블리 정보가 보이죠. 용접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좀 더 큰 서브 블록으로 넘어왔고요. 용접을 찍기 위해서 다른 타입들은 하이드 시켰습니다. 그리고 용접 레이블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그 용접에 대한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핏 기능을 잘못 눌렀는데 이런 식으로 선택한 부재를 핏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라인딩 태스크고요. 그라인딩 태스크에서는 그라인딩 타입에 따라 영역별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블록 같은 경우는 GN, G3 두 가지 타입만 있습니다. 예, 디멘전 태스크고요. 이런 식으로 파란 선을 선택해서 디멘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왼쪽 하단에 서브 메뉴 보시면 XYZ라고 이제 그 축에 평행한 디멘전을 생성할 수가 있고요. 지금 Y축 디멘전을 선택했고 이렇게 어긋나게 찍어도 디멘전 생성이 가능합니다. 다른 태스크로 가도 디멘전 확인이 가능하고 이제 생성된 디멘전을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볼륨 태스크입니다. 이렇게 볼륨 조절이 가능합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여 볼륨 생성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좌표값 레이블을 클릭해서 볼륨 생성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 기존 도면과 비슷한 느낌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만든 볼륨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보기 편한 볼륨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죠. 예, 한 블록에서만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가지실까 봐 다른 블록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건 시퀀스 태스크고요. 이렇게 조립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정확한 조립 순서는 아니고요. 설계에서 제공한 간단한 룰로 한번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나중에 고도화가 필요하지요. 예, 히스토리 태스크고요. 이제 버전별로 수정하거나 추가 삭제된 부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리스트 뷰 보시면 아이콘도 다르게 설정되어 있고요. 그 부재를 선택하면 프로퍼티지에 뭐가 변경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두께가 지금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왼쪽 상단에 오브젝트 이름을 찍으면 어노테이션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자분들께서 추가로 넣은 정보들이고요. 코멘트도 넣을 수 있고 그림도 첨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재 이름을 찍으면 바로 그 부재로 이동도 가능하고요. 이제 오른쪽 상단의 기즈모를 이용해서 카메라 세팅도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모바일 장비에서 모시스를 돌리는 영상이 잘 찍힌다는 한 후배의 아이폰으로 찍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갤럭시 탭 S4와 제 손가락 조합입니다. 갤럭시 S4 같은 경우는 우리 야드에서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태블릿이죠. 이전 데모에서 봤던 PC 버전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제 마우스 클릭에서 터치로만 바뀌었죠. 참고로 그 뒤에 있는 키보드는 제 건 아니고요. 지금 영상 찍어주는 후배 자리입니다. 제 자리는 좀 빛이 많이 들어와서 잘 안 찍힌다 하더라고요. 이게 디멘전이 좀 잘 안 찍혀서 확대해서 디멘전을 찍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작동을 하고요. 다음은 이제 갤럭시 노트 9과 S펜 조합입니다. 이 갤럭시 노트는 저희 파트장님께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제품 같은 경우는 S9인데 화면도 작고 S펜도 없어서 잘 안 되더라고요. S펜 같은 경우는 마우스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호버링도 잘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호버링도 잘 되고. 네, 참고로 여기가 제 자리고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고노미 키보드랑 마우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유니티에 대해 느낀 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마 유니티가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아직도 지금까지 개발 중일 것 같아요. 유니티의 첫 번째 강점은 생산성이었습니다. 에디터가 드래그 앤 드랍 베이스로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 SS토어에서 강력한 기능의 에셋들을 구할 수 있어가지고 기즈모나 리스트뷰 같은 걸 개발할 때 쉽게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점은 유연성입니다. 그래픽 관련하여 이제 엔진 자체에서 편리한 API들을 많이 제공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단넷까지 지원하는 만큼 개발을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웬만한 복잡한 기능도 시간이 허락하면 구현이 가능해지지요. 예. 본 프로젝트와 같이 특화된 컨셉을 가진 경우는 이런 강점이 배가 됩니다. 그리고 데모에서 보시면 자연스럽게 3D와 2D가 섞여 있는데요. 피직스 레이캐스트 함수로 2D와 3D 간에도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특히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티 플랫폼이죠. 이제 본 프로젝트와 같이 PC에도 모바일에도 빌드가 필요한 프로젝트를 한 코드로 관리한다는 것은 커다란 이점이 됩니다. 그리고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빌드도 은근 편하더라고요. 이제 GitHub으로 수정된 코드를 푸시만 해주면 빌드된 APK 파일을 이제 메일을 통해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거의 없었는데 굳이 꼽아 본다면 이제 개발할 때 메모리를 좀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다다 익램이니 이제 램을 충분히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페이지네요. 이제 그냥 땡큐로 마무리하려다가 이제 유니티에서 제공한 템플릿에 이런 명언을 넣을 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서 찰스 다인님 말씀을 하나 적어 보았습니다. 이제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정도, 가장 똑똑한 정도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들이다. 저도 사실 주위 환경이 바뀌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지금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제 계속 변화를 스스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프로젝트도 결국은 회사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이제 저의 발악은 아니고 회사가 계속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작은 변화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들을 거부하지 말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유도하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